관계에는 남성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숨겨진 욕망들이 존재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어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그러한 욕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을 억압하는 교육의 결과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감정적인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헤이가 언급했듯이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몸에 축적되어 침묵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이 은유는 많은 남성들의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억눌린 감정의 외침은 듣는 이 없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남성에게 내재되어 있지만 감히 요구하지 못하는 세 가지 감정적 필요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리고 파트너가 남성에게 수치심이나 실망감을 주지 않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비판이 아니라 더 깊고 인간적인 이해를 위한 초대입니다. 이러한 필요를 인식할 때 우리는 관계를 변화시켜 피상적인 연결에서 벗어나 양쪽 파트너 모두가 인정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며 감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관계 속에서 수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들은 깊은 존경과 감탄에 대한 필요를 느낍니다. 업적이나 물질적인 제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 성격, 가치관, 아이디어, 노력, 심지어 모순과 실패에 대한 존경과 감탄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필요가 강할수록 표현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남성들은 존경은 얻어야 하는 것이고 감탄은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잘 해내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인정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따라서 실직 상태이거나 위기를 겪거나 실패를 겪을 때 그들은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그토록 신중하게 숨기는 이러한 필요는 무엇이며 어떻게 인식하고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보다 조화롭고 깊은 관계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에 따르면 많은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자기 불신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믿음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작된 이 생각은 수년 동안 우리의 존재를 서서히 오염시킵니다. 대인 관계의 맥락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감탄을 받고 싶어 하며 단순히 자원 제공자가 아닌 빛과 그림자로 짜여진 다면적인 인격체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판단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심지어 성공하지 못한 노력도 가치 있게 평가받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그들이 이러한 은밀한 욕망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구하는 것은 굴욕적인 애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결과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필요는 축적된 좌절감으로 바뀝니다. 필요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남성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약간의 경멸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잊어버렸어? 와 같은 무해한 농담이 불안감이라는 고통스러운 부분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잊어버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소평가에 대한 느낌입니다. 이는 자만심이나 허영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기본적인 자존감에 관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존경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남성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고도 자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인 장벽을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진정한 치유는 사람이 자신 그대로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낄 때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이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웅장한 사랑 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심 어린 오늘 정말 잘 해냈어 또는 정말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해 와 같은 말로도 충분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러한 문구는 치유력이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많은 남성들을 괴롭히는 내면의 비평가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 비평가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자가 실패에 좌절하여 퇴근하고 말없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방에 틀어박히거나 휴대폰에 몰두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비록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모든 힘을 다 쏟았다는 것을 알아. 계획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신 밤새도록 그렇게 앉아 있을 거야. 아니면 또 시무룩한 표정을 지을 거야. 라는 비난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치유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남자가 어렵게 말을 꺼내며 소중한 생각, 간절한 꿈 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해와 열린 마음을 바라며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조롱이나 냉담한 회의론에 직면한다면 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모든 말에 무조건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취약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남자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유머 뒤에, 어떤 사람은 거리감 뒤에, 또 어떤 사람은 냉소 뒤에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하지만 거만하게 보이는 많은 행동 뒤에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줘 라는 말 못할 간청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남자가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트너가 곁에 있어주고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고 그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노력도 알아차리고 그가 항상 완전히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의 내면의 투쟁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게 지지와 감사의 말을 해주고 그의 의견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의 시작을 지지하고 끊임없이 그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에게 선행했던 의심을 깎아내리지 않고 그의 성공을 기뻐하는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대체 가능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누구나 더 잘했을 거야 또는 여기서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와 같은 문구는 극도로 파괴적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양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깎아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장된 형태의 통제입니다. 이러한 존중하는 태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남자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계 자체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보이고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더 큰 애정, 헌신 및 정서적 보답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취약하고 창의적이며 심지어 낭만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존경받을 때 그의 최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루이스 헤이는 존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우리가 관계에서 그것을 키울 때 완전히 꽃을 피운다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커플에서 파트너는 서로의 최고의 자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서로를 이상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길에서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정서적 성장을 목격하고 싶다면 그의 진정한 본질을 깊이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가 당신을 위해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주목하십시오. 그의 침묵의 순간, 일상적인 걱정에 무거운 짐을 지는 능력, 그를 괴롭히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를 본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때로는 남자가 물 위에 떠 있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은 누군가가 사랑과 이해로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두려움,
그리움, 슬픔, 불안에 취약하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어릴 때부터 감정을 숨기고 강인함, 침묵, 과도한 몰두, 유머 또는 심지어 분노의 가면 뒤에 숨기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남성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나약함의 징표로 여겨집니다. 루이스 헤이는 감정 억압이 인간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정당하게 지적했으며 많은 남자가 평생 동안 이러한 억압을 경험합니다. 어릴 때부터 울지 마, 강해져야 해. 남자는 불평하지 않아와 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고 눈물은 남성성을 잃는 것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함의 징표라는 것을 배웁니다. 따라서 정서적 과부하를 겪을 때도 침묵을 지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파트너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에게 몰두하거나 가상세계에 빠져들거나 장기간 침묵하거나 더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그들은 당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 문제로 과부하되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들의 가장 깊은 욕구 중 하나가 드러납니다. 즉, 판단 없이 서두르지 않고 압박 없이 자신의 감정을 지지해 줄 사람이 옆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시나 즉각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동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설명, 변명, 보고 없이 단순히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치유력으로서의 깊은 경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위기를 겪을 때 그의 파트너가 질문을 쏟아내거나 그의 감정을 의심하거나 감정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면 그는 더욱 마음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요구와 기대 없이 공감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의 내면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됩니다. 하루 일과에 지쳐 집에 돌아온 남자가 침묵에 잠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의 긴장된 상태는 느껴집니다. 무슨 일 있어? 또는 왜 그렇게 시무룩해? 와 같은 끈질긴 질문 대신 공감을 표현하세요. 그냥 옆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라고 말하세요. 그가 침묵을 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감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그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파트너가 며칠 동안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마도 그는 더 과묵해지고 대화가 날카로워졌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갈등을 시작하거나 당신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대신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최근에 당신이 더 과묵해진 것 같아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래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강압적이지 않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거나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과장하는 거야. 또는 넌 항상 모든 일을 드라마로 만들어. 와 같은 사소한 말들이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가 울 때 침묵을 강요받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통제가 아닌 진심 어린 공감을 바탕으로 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사랑으로 함께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비난 없이 표현되는 이러한 접근성은 깊은 치유 효과를 가져다 주어 남자가 다시 감정을 느끼고 놓아주고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남자가 파트너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여도 가치를 잃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는 변화하기 시작하고 더 부드럽고 개방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년간 억눌러 왔던 자신의 일부를 통합할 수 있게 하여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남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는 너무 강하게 느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마음을 열었을 때 비판이나 폄훼에 직면할까 두려워한다면 그는 침묵을 택할 것입니다. 많은 남자에게 침묵은 일종의 감정적인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항상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오랫동안 포옹하거나 말없이 산책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그의 내면 세계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건설되면 관계는 더욱 인간적이고 현실적이며 친밀하게 변화합니다. 그는 더 이상 끊임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내면 세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 파트너 모두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신뢰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길을 잃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에게 조언을 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대신 당신이 나를 믿고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답한다면 이 간단한 인정은 당신의 관계에 신성한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홀로 겪지 않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 해가 수천 가지 조언보다 더 잘 치유한다고 주장했고 그녀는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그의 여정에 동행할 때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은 저절로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꽃을 피웁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남자는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요하지 않고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주에 깊게 들어주는 감정적인 파트너를 깊이 필요로 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비난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는 것은 흔치 않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남자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모든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직한 파트너, 돈을 잘 버는 사람,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남자는 자신이 선택한 여성에게 진정한 관심, 매력,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남자로서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육체적인 친밀함을 훨씬 뛰어넘어 더 깊은 감정적인 측면을 건드립니다. 남자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자기애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침묵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매력적인가? 나는 여전히 그녀의 선택인가? 아니면 익숙한 일상일 뿐인가? 와 같은 생각들이 맴돌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고 설명 없이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깊은 상처를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피상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강렬한 감정적 고통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감이 없어 보일까봐 관심과 욕망의 표현을 요구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러한 것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파트너가 이미 그 중요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추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내면의 의심,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바라보지 않아, 그녀의 감정이 식었을지도 몰라 에서 짜증, 질투, 감정적 거리감, 심지어 관계 밖에서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려는 잠재의식적인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자가 원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끊임없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여전히 흥미를 유발하고 파트너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단순한 파트너가 아닌 그녀의 의식적인 선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그녀는 다시 그를 선택할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치유력이 있습니다. 욕망을 표현하는 것 또한 연극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때로는 눈빛, 다정한 메시지 또는 예상치 못한 제스처로도 충분합니다. 안정적인 관계에서의 플러팅은 감정적인 활력소와 같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이유 없이 부드럽게 그를 만지고 그의 유용성뿐만 아니라 그의 개성에 대해서도 칭찬하십시오. 당신의 향기가 좋아요. 당신이 그렇게 제스처를 할 때 미치겠어요. 당신이 자신의 아이디어에 열정적인 모습이 너무 좋아요. 와 같은 말들은 자존심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영향을 공급하여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을 소중히 여겨요 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흔한 오해는 남자의 욕망을 자동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남자들은 원하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끌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친밀함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감정적인 거리감은 종종 성적인 거리감에 선행합니다. 남자를 의무적이거나 대상으로 느끼게 만드는 언급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한다면 빨리 하자. 와 같은 문구는 무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해로운 생각을 강화할 뿐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기념일과 생일은 훌륭하지만 진정한 욕망은 그가 요리할 때 뒤에서 안아주거나 예상치 못한 키스를 하거나 함께 웃으며 장난으로 이어지는 일상생활에서 배양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은 드문 대규모 제스처가 아니라 매일의 존재 속에서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단순히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존재로 느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불안감은 녹아내리고 삶의 에너지는 솟아오르며 감정적인 보답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을 받습니다. 상호 욕망은 깊은 관계로 가는 길이며 이는 단순한 접촉뿐만 아니라 시선, 매일의 선택, 작은 일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원하고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고 스트레스, 피로 또는 갈등의 순간에도 여전히 당신을 파트너가 아닌 남자로 봅니다. 이것은 특히 일상과 시간이 매력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키우고 싶은 것을 지지하는 새로운 설정을 만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떤 설정을 제스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피로 또는 갈등의 순간에도 그가 다시 당신의 눈으로 욕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말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를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싸움 후에 던진 이러고도 당신이 너무 좋아요 라는 한마디가 감정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갈등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의 정서적 기반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당신이 먼저 다가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스킨십, 다정한 말 한마디, 나는 여전히 당신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는 웃음이면 충분합니다. 욕망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감탄으로 상대를 바라보겠다는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갈망받고 선택받았다고 느끼고 싶어 하지만 좀처럼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먼저 다가가고 애정뿐만 아니라 욕망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만질 때 남자는 꽃을 피우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관계초처럼 불타는 헌신과 진정한 친밀함으로 자신의 선택을 다시 바라봅니다. 존경과 무조건적인 감탄, 비난 없는 정서적 지지, 갈망받고 선택받았다는 느낌. 이 세 가지 정서적 욕구는 변덕이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묵살되지만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취약성의 정당한 인간적 표현입니다. 유명한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세상에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몇 배로 증폭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말하지 않은 필요를 예측하고 충족시키며 나타내는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필요를 무시하면 필연적으로 소외감과 억눌린 분노에서부터 심화되는 냉담함과 깊은 실망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흔히 커플은 불화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련의 갈등에 휘말립니다. 상호 비난과 비난은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히는 반면 문제의 근원은 한쪽 또는 양쪽 파트너에 충족되지 못한 무시된 필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불충분한 인식의 결과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깊이를 보고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침묵하는 것,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보여주기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도록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숨겨진 필요가 인식되고 존중으로 받아들여지고 진심 어린 공감으로 충족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는 사랑이 교환 가치가 되는 흥정의 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보이고 가치 있고 정서적으로 지원받는다고 느끼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남자가 당신의 존경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당신이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원한다고 느낄 때 그의 영혼은 열립니다. 그의 헌신은 더욱 진실해지고 그의 사랑하는 능력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그를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의 진정한 본질을 보고 그의 감정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남자에게 깊은 변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더 강하고 친밀하며 진실한 관계를 추구한다면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관계는 우리의 성격에서 치유가 가장 필요한 측면을 가리키는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파트너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파트너가 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면서 당신은 우연히 자신의 영혼의 상처도 치유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통 침묵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각자가 느끼는 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진솔한 토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